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화요일 시장 개장 초 분위기 아주 살벌했죠. 그죠? 미국 시장이 어제 월요일 날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뭐 급락이라고 할 부분 정도는 아니죠. 그죠? 뭐 다우지수가 2%, 나스닥이 1% 내외 약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그렇게 급락이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다가 갖다 댄 이유가 뭐예요? 경기 정점에 대한 논란, 그죠? 경기 피크아웃 가능성.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작용을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시장이 상승하든 종목이 상승하든 섹터가 상승하든 간에 항상 그 본질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시장과 무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유튜브를 통하거나 또 방송을 보게 되면 저도 방송을 출연하긴 합니다. 아시죠? 내일 오후 5시 30분에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 머니투데이 방송 오후에 방송을 하는데 참 방송을 나가서 뭐 그건 이제 이 출연자들마다의 차이니까 그것을 뭐 제가 굳이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사실 잘 모르는 개별 종목들 참 2200여 개 종목 중에 그 개별 종목들 많거든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할 거 없이 매일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도 있고 급등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맞는데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제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걸 하나만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막 50%다, 100%다, 뭐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점에서 살짝 잘 팔지도 못하는 그 저가주들이나 막 이런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 몇십 프로 나는 거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저와 함께하는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제가 뭐 효성 첨단 소재나 뭐 이 에코프로 HN 이런 유형의 종목들을 발굴해내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요 다음 편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지금 10시 30분인데 또 이제 이 시장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주도 섹터의 변화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죠? 뭐 수급상의 개별 기업의 뉴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 그거 여러분들 뭐 한 3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 얼마나 들어가실 겁니까? 마음 편하게 볼일 보실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 건 이제 자산이 적은 분들이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죠? 주식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주식회사 대우에 있었을 때 직장 상사 모르게 몇백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용돈이나 벌어보려고 그죠? 1994년부터 97년까지 그죠? 그 떨어지는 칼날 대우조선해양, 대우중공업 뭐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대우를 다녔으니 그죠? 지난번에 5,000원이었는데 지금 3,000원이야? 무지 싸? 무지 싸? 제가 즐겨 이야기하는 주식은 가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매수하는 것이다 라는 걸 그땐 전혀 몰랐죠. 그냥 차트 보고 지금 저 뭐 HK TV에 나오는 그 뭐 분들 그때 ARS 돌려서 30초당 얼마 하는 거 그런 것까지 저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0초와 뭐 30초의 종목 이야기는 안 하고 말이야. 그죠? 3분 내내 시간 끌다가 종목 들었더니 그 다음 이미 상한가가 가지고 갭상승을 해서 그죠? 음봉 떨어지는 거. 참, 그런데 그런 게 장사가 되더라는 거죠. 그죠? 주식 하시는 분들의 이 주식 연령이 그렇게 낮다는 겁니다. 저도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김기수 주식 유튜브를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죠? 그런 현혹, 그런 부분들, 그런 사기꾼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피크아웃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경기 피크아웃과 관련된 이야기, 그걸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주식시장의 리스크오프 세 가지 배경, 요 관련된 거 보셨을 거예요.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 그래서 경기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델타 변이와 람다 변이가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 수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는 이야기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미리 이미 그죠? 떨어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죠? 그 내용 가지고 뉴스를 확장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내려올 때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미 반영이 시장에 일정 정도 90% 이상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올려드린 내용,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뭡니까? 여기에 제가 급하게 올려놨습니다. 뭐 댓글을, 그죠? 아침 시장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썼어요. 미국 증시가 델타 변이 위험과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하락을 했고, 그런 흐름들이 있고, 오늘 주요 일정이 뭐고, 그런 가운데에서 2주 전, 1주 전이 아니네요. 그죠? 2주 전에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의 하락 관련 말씀드려서 그런 내용이 나올 거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주 내내 뉴스를 장식할 때가 이제 민감주를 조금씩 살 때다. 오타가 났네요. 그죠? 살 때가 아니라 살 때다. 그러나 민감주라 하더라도 구조적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주식이어야 된다. 미국 주식이 급락했더라도 반도체 섹터는 이미 선행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그죠? 2차 전지도 너무 가파른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박스권 조정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우리 회원님들만의 이 종목 전략이니까 그 부분까지는 다 안 올려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이 하락했었던 요인과 시장 흐름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미국 시장에서 아직 미국 시장, 이제야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겠네요. 그죠? 다우와 나스닥 다 공이 저는 오늘은 반등할 거 뻔한 거고, 궁극적으로 이걸 보시면 돼요. 미 국채 금리가 제가 1월, 여러분들도 이제 외우시겠다. 그죠? 올해 최고 고점이 얼마라고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746. 언제? 3월 말. 그죠? 요 3월 말에 1.746%를 고점을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1.138까지 내려왔어요. 이제는 여기서 더 떨어지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인플레이션 우려했는데 더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를 할걸요? 그죠? 그러면 항상 경제지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죠?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 그죠? 경기가 좋고 경제지표가 좋을 때 뭐예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라고 막 확성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매도하고, 그죠?
그게 뉴스에 쫓아가지 않는 매매인 겁니다. 자, 거기에 뭐 이제 글로벌 경기의 피크아웃 우려가 가장 큰 변수 요인이다라고 했는데 이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 그래서 경기 모멘텀의 정점 확인, 그리고 둔화 국면 진입, 그리고 주식시장의 부정적이다. 미국 소매 판매나 개인 소비가 꺾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일정 정도 꺾이는 거예요. 기저효과로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그죠? 그런 기저효과를 감안하지 않았다면 2, 4분기에 그죠? 2, 4분기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더 크게 올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일정 정도 정점 부근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둔화 국면이 조금 진입될 거라는 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더 못 올라가고 지금 정체 현상을 일정 정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주가를 한번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요 옆에 거는 기저효과에 의한 모멘텀 둔화 국면에서도 미국 증시는 상승 추세를 지속했어요. 요거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이게 제가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요거 보면 여기 밑에가 이제 연도입니다. 이 파란 게 S&P 500이 줄기차게 2009년, 그러니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S&P 500은 꾸준히 올라왔죠. 그럴 때 2008년 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금융위기가 진행됐을 때 그 기저효과에 의해서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이 쭉 올라왔잖아요. 2010년 10년 중반까지. 그리고 나서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그 기저효과에 의해서 둔화 국면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시점이 아닌 흐름 때까지는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해하겠죠? 이거를 주가를 통해서 한번 봐봐요. 아셨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서 5, 6월 달에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얘기? 그죠? 인플레이 관련주 이런 하다못해 이제 포스코, 그죠? 철강, 포스코, 그죠? 5월 달에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월 말, 4월 초 요때 고점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점이 나온 거예요. 이제 포스코도 매수해 볼 만한 타이밍에 들어온 거죠. 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유형의 산업재 소재보다 더 큰 수익률을 위해서 이런 주식은 잘 매매를 안 한다. 그죠? 왜? 월봉의 반등이다. 그죠? 저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섹터,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쪽을 하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때 5월 말 흐름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이거 산업재 소재 올라간다고 여기 잘못 들어가면 그죠? 양빵으로 터진다. 성장 섹터 조정 기다리지 못하고 가면 박살난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교차의 시간이 일정 정도 좀 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죠? 그런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섹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죠? 2차전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하나 딱만 찍어줄게요. 코스모 신소재. 그죠? 2달 동안 몇 프로 오른지 아세요? 2달 동안 132%가 올랐어요. 그죠? 63% 그리고 뭡니까? 요 라인 보게 되면 8%, 63%, 72%가 올랐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이 마디가 나왔거든요. 그죠? 여기 요 라인 부분에서 이렇게 급등했었던 부분에 요 폭까지의 마디 이 이상 부분에서는 개인 투자가는 접근하면 안 됩니다. 단기 부분은. 그죠? 딱 마디를 완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소재 쪽 더 올라가게 되면 매도 이익 실현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는 요 라인에서 박스권 조정을 보여야지
에너지를 또 확보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게 실전 매매입니다. 그죠? 우리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맞아요. 작년 3월부터, 5월부터죠. 3월, 5월부터 2차 전지 여태껏 종목만 바꿔서 계속 갖고 왔다리잖아요. 그죠? 예, 뭡니까? 코스모 신소재 연봉으로 보세요. 작년하고 올해를 보게 되면, 작년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작년에 120% 오르고, 올해 108% 오르고, 그죠? 250% 정도 올랐잖아요. 그죠? 마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경기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하다가 또 3,000%로 빠졌네. 주특기가 3,000%예요. 그죠? 3,000%.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다시 되돌아가면 이런 흐름들 때문에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피크아웃과 관련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안 좋다라고 뉴스를 보내는 부분은 오히려 경기 민감 섹터, 그러니까 보수적이신 분들, 성장 sek터를 안 하고, 그죠? 천천히, 더디게, 거북이처럼 움직이시겠다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경기 민감, 자동차라든지, 조선 철강, 이런 쪽 라인 조금씩 잡아도 되겠죠. 그죠? 저는 그쪽을 크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성장 섹터, 그린 에너지, 이런 그린 산업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로테이션 하는 쪽으로 더 좋아하는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분명히 둔화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아주 당연한 거잖아요. 확진자 수 증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확진자 수 증가하고, 그래서 제가 3주 전이죠, 이제는. 그죠? 그때 목요일 날, 그죠? 경기 민감주부터 단기적으로는 다 매도해라.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때 2차 전지를 매수해라. 라고 했었던 부분. 이제는 뭡니까? 경기 민감주가 확진자 수 증가, 우리나라도 오늘도 확진자 수 증가한대요. 그죠? 이번 주 후반부터는 줄어들 겁니다. 여당의 대선도, 대선 예비 경선도 5주 후인가 연기됐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 다 이제 정치적인 흐름들도까지 반영돼서 일정 정도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이 델타 변종, 그리고 람다 변종, 이것 때문에 이 표본수, 그죠? 이 검사하는 사람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확진자 수도 후반부터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미국 시장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안 좋았었던 이유도 미국 시장에서 백신을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이 변종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 심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백신도 개발을 했습니다. 변종 백신도 통하는 백신 금방 못 만들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앞으로는 독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으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그건 큰 의미가 없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우리 회원들 장 시작하기 전에도 시장을 즐겨라. 그죠? 성장 섹터 많이 올라온 쪽. 그래서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너무 급등해서 일정 정도 꺾였고, 그죠? 에코프로 HN이 꺾였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이 꺾였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쪽이 조금 꺾일 모습을 오늘 했고, 그죠?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성장 섹터는 또 뭐냐? 수소 쪽이냐? 그죠? 또 풍력 쪽이냐? 근데 오늘 풍력 쪽 라인 CS인드가 발동을 걸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성장 섹터의 순환 흐름을 지키는 게 낫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항상 어느 먹을거리가 확실할 때 베팅하는 거지. 그죠? 제가 여러분들 2차 전지 좋다 해도 단기적으로, 그죠? 2주 만에
2주 만에 30% 이상씩 급등한 종목을 거기 가서 덜컥 뉴스에서 TV에서 이제서야 그쪽 라인 부분 좋습니다. 그렇게 쫓아가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악재도 좀 나왔죠. 2차전지 소재 어제 부분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 1등을 하고 있다. 5월 달에. 그죠? 그 표도 있는데, 그건 내일 5시 30분 돌직구 타임 시간에 공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김기수 주식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한 좋은 뉴스가 이제 이러한 이유로 올라왔습니다. 라고 보여준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늘은? 일본의 도요타나 파나소닉이 우리나라 이 배터리 쪽하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마켓 점유율이. 그러니까 앞으로 50%싼 배터리를 개발할 거다. 막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소재 쪽이 많이 올라오기도 한 상황에서 조정을 보이는 거죠. 그죠? 내일 정도까지 조금 더 조정을 보이면 가격 조정은 일정 정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또 내려 올라가면 쫓아가면 안 되고요. 기간 조정이 필요로 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을 보여야 또 에너지를 확보하는 거죠. 그죠? 종목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 접근하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모멘텀 피크아웃 이 정점 논란에 대한 부분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말아라.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4월, 5월 이때 들었었던 게 뭡니까? 지표가 참 너무너무 좋아서 올라가니까 좋으니까 그죠?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장악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경기가 정점이고 정말 하강한다면 어떻게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합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예요? 그동안 이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었던 게 뭡니까? 유가잖아요. 그죠? 중국이 원자재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흐름들 아시죠? 그죠? 그런 부분들. 특히 중국은 지금 탄소 국경 조정제도 EU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2025년 이후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과하게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철강 이런 쪽 라인 부분들 공장 정지시키고 막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죠? 10년 큰 아젠다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단기적으로 경기 관련주들, 민감 섹터들이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에 왔습니다. 그러나 김기수는 그 속에서 또 경기 민감 섹터를 공략하고 싶은 마음은 크게 없습니다. 큰 그림의 성장 섹터의 순환 흐름을 공략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찔끔찔끔 먹는 것보다 큰 그림으로 크게 먹는 거거든요. 그죠? 효성첨단 소재에서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에코프로 HN 그런 종목들 보셨잖아요. 그런 종목 부분들에 대한 희망, 스토리, 그죠? 스토리가 있는 주식, 그리고 뉴스보다 먼저 앞서는 선제 공격,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한 타이밍이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